잘 보이십니까? 끊기지 않고 잘 되네요. 예. 최근에 읽은 책,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입니다. 바로 순위삼촌인데요. 순위삼촌은 제주의 4.3을 다루고 있는 총 10편의 단편이 실려있는 단편집입니다. 단편집 1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순위삼촌이 한 편이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단편집의 이름이 바로 순위삼촌입니다. 이 작품이 1978년 창작가 비평에 발표되었는데요. 4.3을 문학에서 이제 처음 다룬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유명하고, 저는 제주에 이주를 한 이후에 연극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이제 연극을 보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소설 읽으면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1978년이 어떤 시기였냐라고 하면 이제 박정희 정권의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시기에 또 제주도의 이제 베스트셀러인 서명숙 이사장님의 영초언니가 또 서명숙 작가가 영초언니를 만나서 시위를 고려대 학내 시위를 준비하고 있을 때가 아마 그 엄중한 시기가 바로 1978년일 겁니다. 연극은 이제 주요 인물들의 육성 대화를 통해서 줄거리하고 감정을 이제 전달하는데요. 원작인 이 소설은 텍스트를 통해서 대화와 묘사, 그리고 감정과 사건 등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40년 전의 소설이 맞나 할 정도로 지금 읽어도 이제 전혀 어색하거나 겉도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찾은 제주라고 하는 설정, 주인공이, 그리고 50분 만에 도착하는 비행기, 또 육지에 온 관광객, 육지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육지에서 온 관광객의 호기심 많은 눈이 안 되도록 조심하면서 일주 도로변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선이 있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주인공이 8년 만에 제주로 내려오게 된.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또 제주이기에 인물들 간의 제주어로 되어 있는 대화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육성처럼 귀에 이제 착착 감겼습니다. 또 연극과 달리 소설은 치밀한 묘사와 행간의 의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룬 비극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도입부에서 일주도로를 따라서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담담히 묘사해 나가는 모습이 흡사 이제 여행객인 다수의 이제 독자들과 겹쳐져 있는데요. 제주 출신의 서울 사는 주인공이 4.3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향 제주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사건 속으로 8년 만에 내려온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과 4.3 사이의 거리감이 좀 느껴졌는데요. 이를 좁혀준 계기가 사람이 바로 이 순위삼촌입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이제 인척이자 서촌리 4.3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로 이제 제사가 있기 며칠 전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제 죽기 1년 전에 서울에 있는 주인공 집에서 몇 개월간 식모로 일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갈등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저는 순위삼촌이 과거와 고향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주인공의 부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위삼촌과 이제 고향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4.3 사건이 있었던 이제 과거 회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만행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주었으며 그리고 지속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설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 기존의 역사책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4.3 사건을 겪은 어떤 내용들을
실제 그 겪은 사람들 간에 대화로 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역사 속에 어떤 그 그냥 숫자로 기록되거나 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어떤 그 공감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족 간의 대화로 들어가, 또 내밀한 대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가족 안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책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부분은, 몇 년 전에 이제 연극을 보면서도 그랬는데, 처음에 제주에 와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서북 청년단 출신의 이제 군인들이 4.3 사건 이후에 어떻게 제주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었나, 그리고 경우회와 같은 조직들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여기 이제 고모부가 나오는데, 고모부는 서북 청년 단원이었다가 군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주 여성과 결혼 후에 육지로 갔다가 다시 제주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이 고모부의 존재가 이제 그러하였는데, 이제 집안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놨다고 하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보험 때문에 살 수 있었겠지만 불편한 감정은 이제 어찌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이제 겨울 제주의 어떤 싸락눈, 그리고 세찬 바람 등의 어떤 자연과 또 그 속에서 제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적 의식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비극 속에서도 자연에 대한 서정적인 묘사가 아름다웠는데요. 뭐 어떤 표현 중에서 순이 삼촌의 죽음을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30년 전의 죽음이었다로 표현한 부분과, 또 문풍지를 푸르르 떨게 하며 창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지끈거리는 이마를 식혀주었다. 바람은 또 때때로 강하게 불어와 싸락눈을 창호지 창에 훅훅 뿌려 놓곤 했다라는 표현이 서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4.3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역사 인식에서는 보수 정권 한 10년 동안 오히려 후퇴되었는데, 소설 순이 삼촌에서는 이러한 인식 차이를 예견이라도 한 듯이 논란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군인이었던 고모부가 중산간으로 피난간 피난민을 비무장 공비로 인식하면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고모부의 말을 빌리자면, 남한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못 치른 지역이고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지역, 그리고 남로당 빨갱이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이 비극적인 역사는 이런 표현들에 사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당시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희생자가 당시 인구의 10% 정도라고 하고요. 현경이라고 하는 한 소설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꿔놨죠. 근데 더 많은 사회 변화와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역사와 교육에 대한 탐구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초온 일을 그리고 순이 삼촌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 두 개의 어떤 역사적인 제주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인데, 순이 삼촌은 이제 우리 근현대사에 빠질 수 없는 거고, 또 용초 언니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또 시민들이 어떻게 이제 고충을 겪으면서 요 문제를 헤쳐나왔는가에 대한 천영초 씨를 사례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둘 다 이제 제주에 관련된 책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뭐 순이 삼촌을 죽음을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아직까지도 사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조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순이 삼촌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사나 역사 인식이 조금 더 진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순위삼촌 순위삼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읽은 소감을 저처럼 이렇게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